and into the new box. Just a few months' time. Okay? 안녕하세요, 조선 바텐더입니다. 최근에 위스키 라벨들이 많이 바뀌고 있던데 이번에 이 글렌드 로냑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번에 리뉴얼 기념 시음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글렌드 로냑 브랜드의 모토는 기대 그 이상의 몰트라고 하고 영어로 Raise Expectations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토인 기대 그 이상의 몰트, Raise Expectation을 공개드리면서 이번 행사에는 블렌더 마스터인 레이첼도 참여를 하셨고요. 제가 참석한 시간대에 다양한 주류 유튜버분들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보이셨어요. 거기에 공연까지 곁들여져가지고 되게 다채로운 컨텐츠를 담은 시음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1인 한 병씩 레이첼님께서 사인을 직접 해주셨고 저는 글렌드 로냑 15년에 받아왔습니다. 18년이랑 21년 재고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시음 행사 다녀온 김에 이 글렌드 로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1826년도에 설립이 돼서 약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증류소입니다. 현재 글렌드 로냑은 벤리악이랑 글렌글라사를 책임지는 레이첼 베리가 관리하고 있는 증류소입니다. 글렌드 로냑의 뜻은 검은 베리의 계곡이고 보통은 이 검정색 베리류들을 브렘블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위치는 하일랜드의 동쪽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글렌드 로냑은 쉐리 캐스크로 유명한 증류소입니다. 특히나 스페인산 참나무로 만든 쉐리 캐스크를 고집을 하는 전통 있는 위스키 증류소고요. 특히나 이 글렌드 로냑 위스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증류와 숙성에서 나타나는데 증류기 모양이 좀 독특해요. 마치 색소폰 모양의 증류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볼록하면 환류가 많아져서 이게 좀 복합적인 풍미를 가진 위스키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숙성인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쉐리 몬스터 혹은 뭐 쉐리의 왕 이렇게 불리는 게 글렌드 로냑입니다. 글렌드 로냑에서 사용하는 이 쉐리 오크통은 무조건 스페인산 참나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참나무 대비 강렬한 풍미랑 진한 색상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쉐리 와인 중에서도 올로로소 쉐리랑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를 사용을 해요. 이제 여기서 올로로소, 페드로 히메네즈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쉐리 와인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쉐리 와인은 스페인 남부지방 헤레스 지역에서 만드는 백포도로 만드는 주정강화 와인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쉐리라고 부르냐면 이 헤레스의 영어식 표현이 쉐리여가지고 쉐리 와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주정강화 와인은 포르투갈에는 포트 와인이 있고 스페인에는 쉐리 와인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과하주가 있는데 발효한 술에다가 증류한 술을 타서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을 우리가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쉐리 와인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발효가 끝난 드라이한 와인에다가 브랜디나 혹은 조금 숙성을 하지 않는 투명한 미숙성 브랜디를 첨가해서 15도에서 20도 사이 정도로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입니다. 이제 이 쉐리 와인이 생산 방식이랑 포도 품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 중에 올로로소 쉐리도 있고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알려드릴 쉐리 종류는 바로 피노 쉐리예요. 가끔 피노 쉐리 캐스크를 쓰는 위스키들도 있긴 한데 이 피노 쉐리 같은 경우에는 당이 남지 않을 때까지 발효한 다음에 맛이 드라이하고 시큼하겠죠. 여기다가 주정 강화를 해가지고 한 15도 정도인 와인을 만듭니다. 근데 한 15도 정도까지는 효모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효모가 번식을 해서 와인 표면에 효모막이 생깁니다. 이 효모막이 생기면 이 와인과 공기가 접촉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와인이 산화되는 거를 막아줘요. 좀 드라이하고 상쾌한 풍미의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피노 쉐리예요. 중요한 거는 도수를 많이 높지 않게 만들어서 효모가 살 수 있게 해서 효모막을 만들고 조금 산뜻하고 탄화되지 않는 그런 와인을 만드는 게 피노 쉐리고 그래서 이 피노 쉐리는 개봉하면 바로 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요. 보통 하루 이틀 안에 먹어야 제대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올로로소 쉐리는 뭐냐? 피노 쉐리랑 다르게 알코올 도수를 좀 더 높입니다. 한 18도 정도로 알코올 도수를 높게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들면 이 효모가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효모가 번식을 못하니까 즉 효모층, 즉 산화막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와인이랑 공기랑 접촉하니까 산화 숙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숙성을 거치면서 좀 묵직하고 다채로운 풍미를 가진 호박색의 와인이 돼요. 그래서 이 올로로소 쉐리 같은 경우에는 도수도 더 높고 숙성이 됐기 때문에 딴 다음에 한 1, 2개월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냉장 보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특히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같은 경우는 위스키 숙성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좀 너티한 풍미나 스파이시, 보통 이제 스파이시는 좀 얼얼한 맛이죠. 그런 맛, 그리고 오렌지 풍미, 이런 풍미를 만들어주는 캐스크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몬티아도 혹은 아몬틸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와인도 써 있는데, 요거는 처음에 설명한 피노쉐리를 단기 숙성한 거예요. 보통 한 6년 내외로 한다고 하는데, 얘가 숙성을 거치다 보니까 효모가 죽습니다. 중간에 효모가 중간에 죽으니까 이 산화막이 없어지면서 숙성이 좀 돼요. 그래서 이 아몬티아도 같은 경우에는 피노랑 올로로소 중간 정도의 성향을 띱니다. 오크 숙성에는 많이 사용하진 않고 가끔 사용되는 캐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페드로 히메네즈인데, 이 페드로 히메네즈는 포도 품종도 페드로 히메네즈를 사용을 합니다. 와인을 만들 때 이 포도를 건조를 시켜요. 햇빛에다가 수분을 말려서 당도를 높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와인입니다. 아무래도 수분을 날리고 당분이 충만할 때 만들다 보니까 페드로 히메네즈 주정 강화 와인 자체도 당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기본 17도 이상으로 좀 높게 만들어지는 편이고, 근데 이제 만드는데 기간도 좀 더 걸리고 비싸갖고 올로로소보다는 조금 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페드로 히메네즈 오크통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크 초콜릿이나 이 건 과일의 풍미들이 좀 생성이 되다 보니까 글렌드로냑이 페드로 히메네즈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쉐리 와인 종류를 살펴봤고, 글렌드로냑은 올로로소와 페드로 히메네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시 글렌드로냑 설명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디자인이 새롭게 싹 바뀌었어요. 이제 디자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 박스부터 볼게요. 박스도 되게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위쪽 보시면 설립자의 서명이랑 설명들이 좀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GD 로고랑 포도 모양의 라운드가 있는데, GD는 당연히 글렌드로냑 알파벳 따온 거고, 이 포도 모양은 검은 벨이잖아요. 브렘블 형상을 나타낸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이첼의 서명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까마귀랑 이파리, 그리고 열매, 브렘블이죠. 브렘블 열매가 그려져 있어요, 옆에. 그리고 로고도 박혀 있습니다. 되게 박스가 심플해졌어요. 네모난 박스로. 병을 한번 보면 병 디자인도 되게 심플해졌습니다. 지금 15년, 18년까지 디자인이 나왔고 21년도 저희 시음회 때 공개는 됐는데 고급지게 만들었더라고요. 라벨을 보시면 여기 위쪽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 GD랑 브렘블 형상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쪽 디자인이 되게 심플해졌어요. 깔끔하고 심플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설립연도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쪽 보시면 네 귀퉁이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글렌드로냑의 맛 표현을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프루티, 과일향이죠. 그 다음에 엘레강스, 그리고 치엘로, 그리고 풀바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시음회 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이 뉴 바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거는 12년, 15년, 18년이고 21년은 아직 바틀링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시음회 때 디자인이랑 이런 거는 공개를 조금 해주셨는데 언제 공식적으로 판매될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글렌드로냑 같은 경우는 다 내추럴 컬러로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크통이 만들어준 붉은색의 컬러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셜 라인업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엔트리는 당연히 12년이죠. 12년 같은 경우는 43도고요. 올로로소랑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쉐리 위스키 입문으로 많이 추천이 돼서 되게 다채로운 맛과 향, 그리고 이제 글렌드로냑의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한 엔트리 위스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향에서는 과일, 초콜릿, 건포도 이런 향을 표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맛에서는 이제 베리류, 건포도, 건과일, 오렌지, 스파이시한 맛, 보통 이제 얼얼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글렌드로냑 12년입니다. 이번 시음회 때 레이첼 블렌더 마스터가 요 12년을 플라밍고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붉은색의 열정적인 모습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공연도 플라밍고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 46도고요. 역시나 올로로소랑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럭셔리 풀바디라고 표현이 되고, 향은 잘 익은 베리류 과일이나 이제 체리, 초콜릿, 마라스키노 체리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요. 맛은 이제 꿀 무화과, 그리고 이제 흑설탕, 다크 초콜릿 이런 맛이 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12년보단 전 15년을 조금 더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재고도 참고에 15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사인 받을 때도 15년을 들고 가긴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거 있었으면 들고 왔을 건데 15년만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18년 같은 경우는 46도고요. 올로로소 캐스크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8년에서는 이 올로로소 캐스크 특징만을 잘 담은 그런 위스키고, 조금 더 강렬한 풍미, 그 다음에 긴 여운이 특징입니다. 향은 이제 토피하다라고 하죠. 설탕향, 그리고 이제 뭐 과일 푸딩, 그 다음에 체리. 맛에서는 잘 익은 과일, 그 다음에 빵맛, 그 다음에 오렌지, 이런 맛으로 표현이 됩니다. 18년 같은 경우는 레이첼이 탱고에 비교를 했어요. 탱고 같은 맛이다 표현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 정식 바틀링은 안 됐지만 21년의 패키지랑 이런 것들을 맛 표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음을 했고요. 시음회 행사에서 21년 같은 경우는 48도로 병입이 될 거고요. 역시나 올로로소랑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표현은 엘레강스, 그러니까 우아하고 이제 고상함의 결정체인 위스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시음으로만 조금 마셨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고 진짜 고급진 맛이었어요. 이게 21년이 주는 고숙성의 엘레강스함이랄까, 정식 바틀링 되는 게 기대가 되는 위스키였고, 향에서는 이제 좀 베리류의 과일, 그리고 이제 다크 커피, 오크향, 오렌지, 바닐라, 다양한 과일 향들도 났고, 바디감도 있었고, 초콜릿, 체리, 꿀 느낌이 나는 그런 위스키였습니다. 레이첼 블렌더 마스터는 21년을 앤티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앤티크. 고급지고 우아하고 고상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공식 라인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저라면 데일리로는 15년 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 친구들이 나 쉐리 위스키 먹어보고 싶어 하면은 당연히 글렌드로니악 12년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박열 오시면 글렌드로니악 위스키들 12, 15, 18, 21, 거기다가 이제 CS도 배치 11, 12번, 그 다음에 포트 캐스크 진짜 많이 있거든요. 글렌드로니악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 박열 오세요. 네, 저희 가게 놀러 오시면 다채롭게 구경하실 수 있고, 요번에 받은 레이첼 사인본도 저기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렌드로니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오늘은 여기까지.